전국에 계신 매전면 향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 산에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고 거룩한 커피 향기가 생각나고 여행을 떠나고 싶은 아름다운 계절 가을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춘천에 강원대학교를 왔습니다. 여기를 왜 왔냐 하면은 우리 매전면 출신으로 유명하고 또 자랑스러운 박정혜 소설가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박정혜 소설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만큼 유명하지도 않고 또 뭐 자랑스러워 해주신다면 제가 감사드릴 일이고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박정혜 소설가님을 이제 알게 된 것은 우리 이제 매전면이 지금은 이제 외지에 있는, 그러니까 퇴직하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매전면, 저는 이제 옥막리 출신인데, 매전면 호박 마을이라고, 거기에 이제, 부산에서 경찰 공무원으로 이제 퇴임하시고, 지금 이제 귀촌하신 분, 김진태 님이라고 우리 매전면 향후에 이런 매전면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글을 이렇게 많이 쓰시는 그런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전국 매전면 향후 연합회 밴드에 박정혜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글을 적은 거 보고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는데, 우리 이제 매전면 출신 중에 우리 매전면이 이제 옛날에 뭐 다 같이 이렇게 이제 가난했지만은 청도 중에서도 가장 이제 또 변두리다 보니까 출신 동네가 또 두곡이고, 제가 알기로는 두곡 중에서도 그 숲실이라고, 그렇죠. 완전 이제 두메 산골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그런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뭐 학원 다닐 이런 이제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예술계 쪽에 이제 인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제 소설가님이시고 하니까 참 다시 한 번 더 자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관아초등학교 이제 2학년 다니시다가 전학을 가셨고, 그러면 이제 관아초등학교 2학년 같으면은 이제 매전중학교에 13회고 이제 졸업을 했으면 이제 관아초등학교 이제 35회니까 그러면 1970년생? 예. 그러니까 제가 70년생은 원래는 아니고요. 닭띠예요. 69년생. 네, 69년 12월 18일이어가지고 원래는 일찍 학교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막내 동생을 키워야 돼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밭일 들일 뭐 살림하고 너무 바빠서 아기를 돌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동생 업고 키우느라고 학교를 1년 늦춰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두곡동 숲실 마을에 이제 그 친구분들한테 이제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박정혜 친구는 항상 기억하기로는 이제 책만 보고 공부만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그랬나요? 그거 이제 학교를 그 친구들하고 2년밖에 같이 안 다녔지만 제가 이제 그 교실 뒤에 학급 문고 조금 있는 책을 딸토록 읽었거든요. 대풀이에서 대풀이에서 딸토록 읽고, 친구들이 뭐 고무줄놀이, 뭐 공기놀이 이런 거 할 때 제가 워낙 좀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쪽은 못하고 그냥 책만 열심히 보는 모습이 기억이 나나 봅니다. 네, 그러면은 뭐 되게 이제 시골의 아이들은 뭐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은 뭐 학원에 다닌다 뭐 이런 거는 뭐 거의 없고, 학원 자체가 없죠. 농사 일을 하거나 안 그러면 뭐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게 다인데, 그 초등학교 2학년이 그렇게 이제 책을 보고 공부를 했다는 것은, 그럼 공부가 이렇게 하고 싶고 즐거우셨나요? 책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타고났네요. 그 학급 문고 몇 권 안 되는 것도 대풀이 읽었지만 집에 굴러다니는 뭐 영농일지, 뭐 영농일지, 농민신문 이런 거 그런 거 저희 집에서 구독은 안 했지만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니 큰 집에서도 오고 이래가지고 굴러다니는 거 있으면 하여튼 문자라고 생긴 거는 미친 듯이 읽고 또 읽고 그런 습성이 좀 어릴 때부터 있었죠.
그래. 그러면 이제 저도 뭐 두곡동을 숲실은 가보지 않고 거기 마을 해관 있는데 네. 이제 거기는 가봤는데 그러면 이제 그 숲실은 거기에서 한 얼마 정도 더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뭐 정확히는 몰라도 예. 예, 걸어서 10분 정도. 예. 10분 정말 이제 두메 산골인데 예. 그때 뭐 다 이렇게 이제 가난했지만은 우리 저 박정혜 그 소설가님 집은 그 중에서도 더 유독 가난했다 하던데. 예. 그러니까 뭐 농사지을 땅떼기도 예. 좀 이렇게 문전옥답 같은 그런 건 없고 예, 왜 층층이 이렇게 계단식. 예, 그런데 쬐끄만 거 있잖아요. 예. 좀 별 볼 일 없는 그런 논밭이 좀 있었죠. 예. 근데 또 아버지가 농사에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예. 어머니가 그거 농사 짓고 자식 넷 키우고 하시느라고 뭐 고생을 엄청나게 하셨죠.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 계시고 자식은 이제 오빠 계시고 예.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딸. 제가 장녀고 밑으로 딸 둘, 여동생 둘. 그러면 이제 아들 장남 한 명에 예. 딸 셋, 예. 이제 장녀. 예. 그러면 이제 자녀가 그렇게 이제 많은 것은 아니네요. 아닌데 예. 참 그때 당시에 우리네 어머님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 이제 어머님은 그러면은 어디에서 시집을 오신 거예요? 명포, 명포라고. 그렇죠. 명포댁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동곡에서 좀 걸어 들어가면 되는 데인데 예. 거기가 숲실보다는 많이 개명한 데였다고 어머니는. 발전한 동네. 그러니까 당신 동네에서는 없었던 그런 후진 일들이 두곡에는 많았고 뭐 대학생도 구경하기 힘들고 그랬다 그런 좀 시집을 좀 더 이렇게 대처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더 깡촌으로 시집을 오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가난하고 그러면 그때 전기는 들어왔나요 집에? 전기가 제가 어릴 때는 없었다고. 어릴 때는. 호롱불 전기고 뭐 당연히 TV는 없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뭐 그 흑백 TV 그것도 없어서 남의 집에 남의 집에 보러 갔죠. 남의 집 보러 가면서 이렇게 장작개비라도 하나 들고 가고. 그렇죠. 안 그러면 눈치 보여가지고. TV 보러 가고 그랬었죠. 이제 그렇게 이제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그 2학년 때 그 2학년 마치고 이제 그러면 대구로 대구로 이사를 그러면 그 큰 뭐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결단을 내린 거는 저보다 오빠가 5살이 많으세요. 그게 이제 이렇게 터울이 많이 지는 이유가 있는데 어머니가 오빠 낳고서 얼마 안 돼서 결핵성 내막염이라고 큰 병을 3년 동안 앓으셨어요. 그래서 치사율도 상당히 높은 병인데 그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없었으면 오히려 이제 그 시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끈이 떨어져 버렸을 텐데 또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돌아오셔가지고 딸 셋 주른이 낳고 그렇게 사셨는데 그렇게 이제 현금화 할 만한 뭐 어떤 수확물도 없고 그러다 보니 너무 집에 돈이 없으니까 이러다가는 자식들 공부를 영 못 시키겠다 싶은 생각이 드셨고 농사일도 갈수록 이 다리 저는 몸으로 그걸 하려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로 가서 뭘 하더라도 막노동을 하더라도 좀 바로바로 좀 돈을 벌어야 어쨌든 자식들 공부를 시킨다는 생각하시고 이농을 결단을 하셨고 그래서 뭐 우리 그 어떻게 도시로 와가지고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자식 공부에는 그래도 성공을 하신 거죠. 그렇죠. 어머님이 이제 잘 결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뭐 다 이제 우리네 그 어머님들은 요즘은 이제 그 남편들이 요즘에 그 집에 와서 뭐 설거지도 하고 부인을 잘 섬겨야 뭐 그 대우를 받는다고 그래 얘기하는데 뭐 옛날 같은 경우에 진짜 우리 어머님들은 고생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서 뭐 남편분들이 월급을 따박따박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농사일 해가 뭐 겨운 매상이나 뭐 벼수매나 해야 돈 조금 나오면 이제 외상값 갚아보면 이제 없고 또 자식은 줄줄이 많이 나와가지고 학교 갈 때 이제 돈 달라 하면은 뭐 집에 현금은 없으니까
아침에 어머님들이 이제 네. 나무 집에 돈 빌리러 네, 가면은 네. 뭐 여자가 아침에 뭐 돈 빌리러 오면 이제 재수 없다 뭐 그런 또 얘기도 많았고 그 다음에 또 뭐 시부모 모시고 또 시부모는 밥은 또 상을 따로 뭐 살밥에 고기국이라도 또 없는 살림에 그렇게 또 뭐 해줘야 되고 또 남편분들이 심지어는 뭐 그 뭐 술을 많이 드시고 이렇게 막 뭐 부인을 뭐 때리고 살림을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대구로 가는 거는 잘 결단을 했는데 이제 유학을 간 거네요. 갔는데 이제 그러면 대구에 가서는 이제 뭐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못한 게 어머니가 일단은 한복 재봉틀을 하나 이렇게 외갓집에서 사주셔가지고 또 솜씨가 있고 그래가지고 한복집을 하셨어요. 잘 하셨네요. 그러니까 한복집 하시고 아버지는 공장에 다니시고 해가지고 아버지만 성실했으면 그렇게 고생할 일은 없었을 텐데 아버지가 워낙 이제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공장도 뭐 올해도 못 다니시고 월급도 제대로 받아오는 일이 없고 술값으로 다 탕진을 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따박따박 월급 받아오고 어머님이 또 한복 재봉 일을 해서 이제 대신동 서문시장에 이제 납품하고 이러면은 뭐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아버님이 그렇게 이제 술을 드시고 그러면서 또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술을 드시고 그러지는 않으셨겠죠. 아버지가 좀 살다 보면 인생이 너무 안 풀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딱 그런 경우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청도읍의 모계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아주 우수한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고등학교 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 시골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안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아버지 사형제 중에 유일하게 유일하게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을 우수한 성적으로 하셨는데 대학 진학에 어떻게 실패를 하고서 대학을 어디에? 뭐 경북대 의대를 냈다고 경대 하셨는데, 의대. 근데 이제 거기에 한 번 실패를 한 걸 할아버지께서 그 기회를 좀 더 주셨으면 될 텐데 그냥 농사나 지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좌절을 맛본 거예요. 그 농사가 전혀 이제 적성에 맞지 않는데. 적성에 전혀 안 맞죠. 앉아 책상 물림 스타일이지 들에서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즘같이 이제 부모님이 대화를 하면서 자식의 좀 이렇게 자식의 꿈을 펼쳐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뭐 몇 번 더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혀 맞지도 않는 그 농사일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고 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들 하나 낳고 어쨌든 부인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3년 동안 투병을 한 거니까 그때 또 더 좌절하면서 술을 많이 잡숫고 이러면서 점점 중독이 되고 그러면 이제 본성을 잃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월급을 타서 거의 술값으로 날리고 그마저도 이제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은 이제 그 한복 일을 계속 하셨나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기회 어떻게 뭐 그때는 기회였는데 그 고향 친구분이 슈퍼를 해서 돈을 꽤 버신 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슈퍼를 작은 슈퍼였는데 그 슈퍼를 인수를 해라 네가 그래서 네가 좀 돈을 모아라. 그 이제 슈퍼라는 게 사실 그 안팎으로 손발이 딱딱 맞아가지고 누구 고용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손발이 딱딱 맞아가지고 밤낮으로 지키고 밤 12시까지 지키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물건 떼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버지가 그걸 못 받쳐주고 또 술 좋아하시는 분이 가게에 술이 많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술병이 들기 시작한 계기였죠 그게. 안 그래도 술이 좋아하는데 가게에 술이 뭐 잔뜩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이제 구멍 가게도 이제 잘 안 됐나 보죠. 그래서 이제 몇 년 하다가 망하고. 그때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게 막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끝물이니까 망하고서 이제는 뭐 그 지하방 하나 없고 그리고 어머니는 길가에 좌판 펴놓고 노점하시는 거죠. 자꾸 이제 발전해야 되는데 자꾸 추락 후퇴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이제 박정희 이제 소설가님 뭐 대구에 그러면 초등학교는 무슨 초등학교? 범어. 중학교는? 중학교는 소산여중.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남산여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예전에는 보면은 뭐 딸들은 뭐 크게 공부 시킬 것도 없고 뭐 마지 장남한테 밀어주고 그다음에 딸들은 그냥 뭐 중학교 졸업하고 취직이나 그렇죠. 해서 돈이나 벌어가지고 뭐 보탬이 되라 이랬을 텐데 그리고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공부를 본인의 이제 의지도 있었고 또 어머님이 또 어머니가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하셨어요. 뭐 이제 고등학교를 상고를 가가지고 은행이라도 들어가서 오빠 뒷바라지 하고 주변의 친척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막상 또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해보면 본인이 원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하고 싶은 거 해줘라 이런 얘기 들으면 어머니가 또 거기 넘어가시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넘어가시기도 하고 제가 또 뭐 그렇게 착한 딸은 아니었던 거죠.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라 뭐 오빠 뒷바라지 해라 그러면 이제 거기 넘어가는 딸은 아니었고 저도 제가 또 하고 싶은 거 있고 그러면 이제 뭐 고등학교 이럴 때 거의 뭐 1등을 하셨겠네요? 뭐 전교 1등 했죠. 했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까 또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았고 선생님들 교사용 지도서 나오면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또 장학금도 주선해 주시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것처럼 그래 이제 공부를 이게 무슨 일이든지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또 운 좋은 사람은 정말 즐기는 사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했는데 딱 뭐 공부가 즐거우니까 뭐 진짜 그 공부로서는 뭐 천하무적이네요. 그래 이제 열심히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서울대 서울대를 이제 갔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 매전면에서 서울대를 가는 사람은 아마 5년 1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서울대 가는 사람이 이제 많지는 않은데 그 이제 언제부터 서울대를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서울대가 목표였고요. 일단은 장학금 받고 뭐 경북대, 사범대 나와가지고 선생을 해라 이런 얘기도 또 들었지만 저는 일단 집을 좀 떠나고 싶었어요. 집을 떠나고 싶다? 집이 그 단칸방에 6 식구가 산다는 게 말이 그렇지. 이제 자녀들 다 크는데. 사춘기 그 다 큰 자식들하고 부모하고 특히 아버지는 술병으로 이렇게 자식들한테 보이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시는 그런 상황에서 좀 집을 떠나고 싶고 내가 먼저 좀 가서 자리를 잡아야 내 동생들도 올라오고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또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서울에서 이제 당장 가서 숙식할 데가 없으니까 그 남산여고 선배 중에 조금 생활이 괜찮으신 분 소개해가지고 거기서 입주가회라고 그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 집 자식을 가르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또 장학금도 연결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깜짝 놀랄 이제 스토리인데 심지어는 이제 그 서울대 그 원서 쓸 돈 또 차비도 없어 가지고 선생님이 그걸 지원해 줬다는데 그게 맞나요? 그때는 제가 할 때 그때쯤은 이제 원서를 먼저 쓰고 그 원서 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선지원 후 시험 해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 또 면접도 보고 시험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쓰고 거기 가서 시험 보고 이렇게 하려면은 하룻밤 자면서 서울에서 자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서울대학교에 원서 쓴 학생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학생 언니가 서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 언니 집에서 자는데 얘를 좀 같이 재워줘라 이렇게 하고 저를 이제 덤으로 붙여가지고 그 친구 언니 집에서 자게끔 해주고 또 이제 저를 몰래 부르셔가지고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3만 원 든 봉투를 주시는데 그 고3 때 담임 선생님하고 또 고1 때 선생님도 또 부르셔가지고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6만 원 선생님들이 주신 그 하얀 봉투 속에 각 3만 원, 6만 원 들고 서울 가서 친구 언니네 집에서
좀 기식하고 예, 그리고 시험 보고 이렇게 했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저는 붙고 아,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때 그 선생님들 진짜 네. 고맙습니다. 감동입니다. 그 선생님들 지금은 네. 이제 엄청 그 네. 뿌듯해 하시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이제 합격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많이 기뻤겠네요. 그때는 뭐 어떻게 보면 제 이 인생에서 예, 그래도 처음으로 뭐 한 가지 이룬 거였죠. 그때는. 그래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서울대 들어가면서 네. 숙식을 그 입주과외. 입주과외를 했다 네. 했는데 그 집에 이제 그 들여준 그분들도 훌륭하시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옛말에 이제 그 뭐 짐승은 집에 들여놔도 머리 크면 짐승은 들이지 말라고 그 정도로 이제 사람을 한 명 들인다는 것은 그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식이 아니다면 참 훌륭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그 입주과외도 하고 또 다른 학생들도 가르치고 입주과외 하다가 이제 그 강남이었는데 강남에서 학교까지 다니기 좀 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장학금 받고 이러면서 그 자취로 옮겼어요. 서울대에서도 또 장학금. 과는 저는 이제 그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지만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월급을 꼭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글을 쓰고 월급 받는 직업은 기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학과는 제가 진학할 당시는 신문학과였고 지금은 언론정보학과로 이름이 바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에 다녔고요. 그래서 이제 자취를 하면서 장학금도 받고 그래야만 또 동생이 올라와서 제 방에서 같이 살 수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취하면서 또 과외 해가지고 제 동생은 재수를 했어요. 제 동생은 이제 기회를 주고 싶었죠. 한번 떨어져도 그래서 동생 학원비도 대주고 제가 과외해가지고 그렇게 했죠. 학원비도 대주고.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나 이런 분은 이제 학비 지원은 전혀 없고? 학비를 지원하시기보다는 제가 그 대학 들어오기 제가 3월에 입학을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이제 그 12월이면 이제 끝나고 그 한 2달 정도 동안도 대구에서 과외를 해가지고 돈 벌어서 어머니한테 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렸지 받은 적은 없어요. 그래요. 그 학생이 학비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과외를 해서 보내주고 그것도 서울대에 장학생으로 대단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분들은 한 분 한 분은 이제 서울로 이렇게 오게 되고 그 바로 밑에 동생 이름이 박현주라고. 박현주. 박현주. 거기는 어느 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뭐 학원 선생 하고 있어요. 학원 선생. 학원 선생도 뭐 보통 학원 선생이 아니겠죠. 나름대로 잘 하고 있어요. 돈은 짭짤이 벌고. 그렇죠. 뭐 스타 강사들 엄청 벌고. 그다음에 고2의 그 오빠 이름은? 오빠는 박정수. 나이는? 저보다 5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진중학교 나오셨고. 그러면 박정수 매진중학교 8회 정도 되시고 박현주. 그다음에 그 막내는 유아교육과 나와가지고 지금 병설 유치원 교사 하고 공무원. 그럼 다 성공하셨네요. 어머님은 지금 대구에 계시고. 대구에 계시고. 어머님 성함은? 우리 어머니 성함 고성희 씨이시고요. 고성희 씨. 그쪽에 또 집성촌이 있더라고요. 성함이. 고성희시고 승자 희자. 이성희 어머니 고성희 씨. 그렇죠. 고성희 씨 집안 분들이 다 이제 공부 잘하시고 그런 분이 많고. 아버님 조남은? 우리 이제 죽산 박가 집안이고요. 제자 방자. 박제 방. 그래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버님이 그래 술마 드셨지만은 그때 당시에 모계고등학교에 그래 거의 뭐 톱을 끊을 정도 같으면 아버님의 그 공부하는 머리를 많이 물려받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런 걸 큰 게 물려받은 게 그게 또 축복이네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를 졸업하고 이제 그 숲실에서 이 국립강원대 이제 교수까지 오셨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기자가 되려고 했죠. 예. 저도 했는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제 그 남녀 차별이 좀 심해가지고 여자는 언론고시에서 수석을 해야지 뽑아주고, 그래서 이제 선배나 동료 그 여자 친구들은 재수도 하고 언론고시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저는 대학 다니면서 신문도 만들어보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그 신문의 글쓰기가 제가 정말로 원하는 그런 글쓰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4학년 때 시험은 좀 봤지만, 언론고시 시험은 봤지만 떨어지니까 이걸 내가 재수 삼수까지 하면서 이걸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그런 방송국에 들어가서 드라마를 한번 써볼까 뭐. 방송국 잠깐 다녔어요. 어느 근데 방송국? MBC. 근데 또 그 시청률을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또 제 글쓰기, 제가 원하는 행복하게 제가 쓸 수 있는 그런 글쓰기가 아니어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나마, 근데 또 바로 소설을 쓰려니까 제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또 확인이, 스스로 확신도 안 서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잘한 게 뭘까 생각해보면 공부는 잘했어요.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은 문학 공부를 해보자. 전공을 바꿔서.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문학인데 공부는 잘했으니까 그 문학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국문과 대학원을 갔고, 국문과 대학원에서 문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창작 욕망이 이제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석사 논문도 쓰면서 동시에 소설도 써가지고 등단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길이 이렇게 뭐 쭉 온 건 아니고요. 돌고 돌아서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마치 시골길처럼 이렇게 쭉 고든 어떤 고속도로 이런 게 아니고 고삿길 여기로 갔다가 또 다른 길로 갔다가 우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 이제 뭐 아까 이제 뭐 시골에서 옛날에 뭐 농민 신문 했는데 저도 이제 이뭐 축산물 유통업에 있다 보니까 뭐 농민 신문 같은데 이렇게 짧게 뭐 정권 시향처럼 이제 축산물 시향도 쓰고 또 이런 뭐 월간 한우 같은 데 이제 글도 쓰는데 뭐 제일 힘든 게 이제 시골에 뭐 농사일 지게 지고 이런 게 이제 힘든데 이 글 쓴다 하는 것도 정말 이제 이 힘든 것 같아요. 힘든데 그 이제 오늘에 있기까지 그 너무나도 가난했던 그 숲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그 이제 고향에 대한 그런 추억과 그런 기운도 좀 도움이 되겠어요? 아, 그럼요. 저는 제 감성이 이렇게 생겼다면 요 바닥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 고향집에서 자랄 때 보았던 그 자연 환경, 그리고 지천에 널려있던 감나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 그 고향 마을에 딱 들어섰을 때 그 길가 양쪽으로 가지가 아주 뭐 늘어져 있잖아요. 감 무게 때문에 늘어져 있고 길바닥에도 떨어진 감들이 쫙 있는 그 풍경 보자마자 가슴 속에 이렇게 물기가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이 참 독서를 너무 많이 안 하고, 근데 책은 지금 뭐 엄청 많잖아요. 많은데 이렇게 이제 서점에서 또 인터넷 뭐 서점에서 책을 팔지만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볼 정도의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뭐 이게 강빈이라는 책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책이 뭐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엄청 많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 중에 보면은 이제 그 숲실 고향 그런 풍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책도 있나요? 그렇죠. 이 무르이 말하고 에덴에서 쪽은 제 그 고향 풍경 그리고 고향의 어떤 지명들 많이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제 등단작이고요. 문학사상 신인상 받고 거기에다 좀 추가해가지고 문학상 신인상 문학사상 신인상. 신인상.
그리고 이 책은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인데 무르의 말. 예, 여기에도 뭐 곰티째, 맘산, 뭐 곰티째, 예. 맘산, 예, 예. 그런 지명들과 예. 어떤 어디서 본 듯한 인물들, 예. 예, 그런 인물들 많이 나오고요. 예. 이웃 뭐 아저씨, 아지매 같은.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래요. 이 강빈이라는 책이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상당히 이게 이제 인기리에 판매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역사 소설이에요. 예, 예. 그 요즘 영화도 남한산성 나왔는데 그때 이제 남자들이 그 왕실 남자들이 인조를 비롯해서 남한산성에 피신을 했을 때 왕실의 여성들은 강화도에 피난을 갔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인조가 항복을 하고 이러면서 이 인조의 자식들 그리고 또 뭐 그 재상들의 자식 전부 인질로 심양으로 끌려갔어요. 그 심양으로 조선 왕실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심양에서 8년 그리고 또 북경에서 반년 그렇게 외국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세자빈이 있는데 그 세자빈이 외국 생활하면서 상당한 경영 능력을 보여주고 그래서 좀 그 여성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소현세자빈 강씨의 삶을 그린 물론 뭐 제 상상력이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만 사료 플러스 제 상상력 해가지고 그래서 강빈이고요. 소현세자빈 강씨 이야기 역사 소설입니다. 그래 이제 그 학생들을 이제 그 대상으로 하는 책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벽난도의 새끼 호랑이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벽난도라는 것은 저쪽에 이제 북한에 개성. 그러니까 고려 시대 그 실크로드의 최종 해상 실크로드의 종착지. 벽난도 국제 무역항이었고요. 그 폐쇄적이었던 조선 시대와는 달리 고려 시대 벽난도만 하더라도 뭐 송나라 또 일본 또 대식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랍 쪽 무슨 베트남 이렇게 그 국제적으로 아주 번성했던 무역항이었거든요. 그 번성했던 무역항에서 자라는 소녀 상인의 이야기인데 소녀 상인의 성장 소설이고요. 근데 이제 몽골 침략을 앞두고 있던 좀 흉흉한 분위기의 벽난도에서 한 소녀가 어엿한 상인으로 성장하는 이야기이고요. 또 이 첫날밤 이야기는 상당히 그 학생들이 많이 읽어요. 중고생들이 필독 단편 소설 뭐 이런 걸로 많이 꼽혔고 여기 첫 번째 작품인 정오의 희망곡은 창비에서 나온 국어 교과서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고요. 또 제 책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거는 이 동화책이에요. 친구가 필요해. 이 책은 옹진에서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27세 초판 27세. 그럼 27판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29세 넘어섰죠. 뭐 상당히 많이 팔린 좀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래서 옹진에서 제가 좀 동화책을 좀 많이 낸 편이고요. 그리고 사람 빌려주는 도서관 이 동화책도 또 상당히 그런대로 꾸준히 인기가 있는 책이고 이게 이제 그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천륜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그린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이 애를 하나 정도 낳는 이런 소자화 사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중국에서 저작권을 중국에서 출판이 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그래 이제 이 뭐 이렇게 한번 뭐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 시련은 있어도 이제 실패는 없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이게 온갖 이제 그런 그 가난과 그런 이제 역경을 이겨내고 이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뭐 삶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고 한편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 매전면 고향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동산 초등학교라고 지금 뭐 출산 그 신생아가 거의 없고 또 인원 현상 때문에 전교생이 뭐 한 5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고
매전중학교도 뭐 전교생이 한 20명도 안 되고 17명, 18명 되는데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강의 강사로 한번 초청하면 한번 오시겠어요? 네. 아, 고맙습니다. 초청만 해주시면. 예, 그래 오셔서 네. 한번 꿈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 이거 이제 또 할 얘기 많이 있지만은 이제 인터뷰를 이제 이거 마무리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책을 너무 안 보는 것 같아요. 요새 또 스마트폰 있으니까 더 하고 그런데 정말 이 책을 본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 영혼의 이제 양식이라 할 수 있는데 또 많은 책 중에 우리 이제 그 매전면 출신 고향분이 이제 쓰신 책이니까 우리 청도 사람들 전국에 있는 청도 사람들 매전면 사람들이 요새 뭐 인터넷 검색하면요 박정희 소설가 박정희만 치다 보면 쫙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좀 이제 구입해서 좀 많이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청도 가면 감인데 뭐 청도 우리 고향 뭐 선물이 하나 뭐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뭐 집에 보니까 이제 식초가 요거 있어서 딱 이거 한 병을 이제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청도 감들이 이제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게 주 소득원인데 요즘 사람들이 감을 잘 안 먹고 또 이제 10월달에 막 이 감을 막 공판장으로 서울 가락시장으로 홍수 출하하니까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감값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감값을 안정시키려고 하면은 이걸 자꾸 분산을 해서 이제 그 집중 출하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감 말랭이를 한다든가 저장하게 그다음에 이제 뭐 감 와인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이스 홍시를 해서 뭐 여름에 학교 급식으로 한다든가 그러고 이제 요즘 이제 이 매전중학교 동문회 회장했던 이제 김영로 그 회장님이 이제 요거 매전면 그 덕정에서 이 감식초 요걸 이제 그 개발해가 판매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든지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감을 이제 이 식초도 이제 그 위생적인 공장에서 깨끗이 씻어서 요걸 홍시 상대로 만들어 가지고 으깨 가지고 그러면 식초에 가장 좋은 성분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감물을 이제 온기에다가 담아서 한 3년 숙성을 해서 그렇게 이제 식초를 만드는데 요것도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요 글자 하셔도 되고 이거 드시고 청도의 기운을 받아서 더 좋은 이 책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식초를 마침 바꿔보니까 감을 발효를 시켜서 이 감식초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 발효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꼭 필요한 거고 발효가 되려면 시간이 꼭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한 건데 우리 인생도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나이 듦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노여하지도 말고 또 이제 잘못하면 시간이 썩잖아요. 그냥 부패할 수도 있는데 부패가 아니라 발효 발효해가지고 감식초가 마치 마시면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사회 또 미래 세대 인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으로 발효를 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이 식초 한 병으로도 이렇게 또 멋진 스토리가 그럼 우리 이제 이 청도 사람 또 매전 사람들이 이 식초 발효처럼 이제 어려운 역경 어떠한 역경이라도 이제 꿈과 이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극복해내고 뭐 자신의 성공은 물론 이 사회 아름다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청도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장생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